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디어 연대의 팩트 체크 플러스 오늘 2주차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2주차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공영 언론들 KBS, MBC, 그 다음에 연합뉴스를 이번 주에는 저희들 팩트 체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JTBC 이렇게 4개 언론사들의 그 뉴스 보도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친정권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보도의 전수조사를 걸쳐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 전수조사에서 과연 어떤 뉴스들을 어떻게 보도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면 우선 지난 한 주는 보면 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이 문재인 정권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명으로까지 몰아붙이면서 수족을 모두 다 잘라버렸죠. 바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문제가 있으면 지금 권한 지금 권력 남용 지금 권력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라는 게 검찰 개혁인데 오히려 그걸 못하도록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르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인사협의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요식 절차로 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안 왔다고 해서 항명이다라고 해서 다시 윤석열 총장을 뭐 조치할 그런 뭐 법령까지 찾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나 이 어디까지나 검찰청 법에는 서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동안의 그 세부적인 그 기준과 원칙들 그리고 관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깡그리 무시를 한 겁니다. 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이번 인사에서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짜놓고 형식적으로만 인사위원회 검찰 인사위원회 할 때 30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KBS 보도를 보면 그 지난 1월 8일에 인사가 나고 난 이후에 그 관련 기사가 총 8건이 다뤄졌습니다. KBS 뉴스9 밤 9시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8일 이후에 8, 9, 10, 11, 12 그러니까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에 뭐 주말에는 조금 덜 다뤘습니다. 8건이나 다뤘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안 받아 어겼다. 이런 식의 항명이라는 시각으로 8건 기사를 다 내보냅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한 현 정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상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식인데 그런 시각으로 전부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이 아니 이번 인사에서는 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여건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가야지 그나마 조금 균형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제로 한 그런 뉴스가 지금 8꼭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친정권 보도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언론이 특히 공영 언론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BS가 지금 여전히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JTBC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는 지금 우리 언론의 뭐 이른바 신뢰도 조사를 하면
KBS와 JTBC가 뭐 1, 2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주요 38개국 가운데 4년째 꼴찌입니다. 그만큼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세계 주요 38개국 가운데 4년 내내 꼴찌입니까? 그 정도로 낮은 신뢰도 속에서 뭐 누가 1인이 2인이라는 거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전체 포함 안에서 보면 신뢰도 얻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38개국이라는 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데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평가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협력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기업이죠.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JTBC가 뭐 신뢰도와 영향력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높다고 하니까 JTBC를 저희들이 팩트체크 플러스 검증 대상에 넣어서 봤더니만 지난주에 이어서 JTBC도 윤석열 총장 보도하는 것은 KBS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 JTBC의 또 이 아주 편파성이라는 건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일주일 동안 뉴스를 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치 사회성이 짙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정권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죠. 뭐 옛날로 치면 세월호라든지 뭐 또 걸려들어서는 탄핵이라든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은 바로 국민들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이 정권 정치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입니다. 그런 뉴스들을 쭉 뽑아보니까 총 26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26건 중에 24건이 그 중에 D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건만이 여권이 어떤 권력형 비리로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했죠. 그 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데 뭐 미적미적되고 보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 지금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관한 수사 내용, 그거는 그 26건 가운데 딱 2건밖에 없고요. 나머지 24건이 전부 다 여권 관심사 또는 여권이 잘한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17건이고, 그럼 야권 쪽에 좀 뭐 관심사나 좀 긍정적인 보도가 있냐면 그건 한 건도 없습니다. 야권 관련은 7건이 있는데 전부 다가 야권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충 제목을 제가 조금 몇 개 말씀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권 관심 사안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정세균 총리 후보 국회의장까지 한 양반이 삼부 요인입니다. 한 나라 권력의 한 권력으로 축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또 가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적절성이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총리를 또 하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했는데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들로서는 권력 3부의 한 축이면 거기서 최고의 수장이면 그걸로 모든 명예와 모든 어떤 자기 할 일들 다 하고 이제 그 임기를 끝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로로서 국회 정치가 잘 되도록 하는 원로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관행이고 원칙이고 그게 정신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라고들 정계에서는 그렇게 다 보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장 현직일 때 얘기지 자기는 지금 국회의장을 얼마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국회의장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판성이나 과거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성에 대한 것을 하지를 않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전국에 영향을 준 세월호 탄핵 문제 이런 사안들은 그런 까지 포함해서 그게 17건이나 보도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7건인데 전부 다 폄하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뭉쳐야 산다 한국당 빅텐트론 해놓고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6건입니다. 7건이 아니고 6건, 7건입니다. 이런 어떤 일방적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수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3억 원이라는 축임을 받은 사실이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럼 한 나라의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까지 또 해보겠다고 나선 최고의 고위공직자면 윤리성이 또 최고여야 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축의금을 3억씩이나 갖고, 이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첫째 부적절성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사실상의 뇌물 성향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점들을 짚으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팩트 체크라고 해놓고 그 3억 원은 축의금 같은 것은 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정세균 총리 후보를 에 대해서 면죄부를 해주는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JTBC라는 방송이 그걸 장황하게 하는데, 장황한 주제가 뭐냐면 이거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끝날 사안을 길게 해가지고 팩트 체크 끝,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일방적이고 친여권적인 보도를 하면 뭐 한국에서 뭐 저 신뢰도 1, 2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이 상당히 다들 하향 평균화 속에서 1, 2위가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1, 2위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면 연합뉴스가 이 공영 언론입니다. 연합뉴스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은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연합뉴스는 우리 이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통신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사라는 것의 언론적인 측면의 의미는 여기서 뉴스를 생산해서 모든 언론기관으로 일본 뉴스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일본 뉴스를 그대로 받아 쓰거나 참고해서 좀 가공하거나 후속적인 취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 언론의 구조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언론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각 언론사도 일부 수행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큰 구조가, 그런 큰 관행이 지금도 상당히 작용해서 연합뉴스가 뉴스를 보도한다는 건 대단히 파급 영향이 큰 겁니다. 근데 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라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한 해에 수백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라고 주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서 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연합뉴스가 상당히 이 정권 나팔 수다 이 정도 되면 라는 얘기가 근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남북 관계가 이제 다시 풀릴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재자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보통 일보를 연합뉴스가 먼저 이 보도를 하면 다른 언론사들은 그걸 참조해서 많이 쓰는 그런 구조가 지금도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거기다가 뭐 앞으로 이 남북 관계, 특히 대북 문제가 다시 해결의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를 연속으로 막 내니까 이게 뭐 또 되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왜냐, 붉은 핵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건 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되질 않는 거를 자꾸 평화라고 해서 우선 듣기 좋은 평화를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권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또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정권인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착시 내지는 어떻게 그냥 단순 감성적인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
게 현실인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지난 2년 반도 검증이 되어 왔고 그 지난 수십 년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안보 문제니까 별다른 이야기인데 단호하게 북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이고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자꾸 듣기 좋은 평화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다른 언론도 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북에서 김계관 옛날에 외무성 그 외무상이었죠. 지금은 외무성 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메시지는 미국 트럼프로부터 바로 하던 거야. 뭐 무슨 남이야. 남 그 주제는 꽤 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오보가 되고 아주 이 모욕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연합뉴스가 왜 이러느냐? 연합뉴스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계속 잘 보이려는 정권에 잘 보이려는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는 이 국가 차원의 정부, 국가 전체를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 정부를 위한 거라면 괜찮지만 특정 정권을 위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도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우리 국정 방향, 대북 정책이라든지 경제 실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 진실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오보가 된 건데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위한 지금 나팔수 역할을 한 결과 그런 사례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우선 몇 가지 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이 공영 언론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영 언론들이 정권을 위한 홍보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자괴감과 이 참 당혹스러움을 계속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이 이런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형평성 있는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도록 이런 팩트 체크 플러스를 계속 좋은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번 주 저희들 팩트 체크 플러스는 여기까지 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